안녕하세요. 고민주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민주적인 이야기, 민주미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영국을 대표하는 영웅 아더왕의 이야기는 15살짜리 소년이 성검 엑스칼리버를 손에 쥐면서 그 전설적인 활약이 시작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미술사도 3살짜리 고민주가 이 크레파스를 손에 쥐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바로 이 민주 최초의 그림과 함께요. 이 그림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그린 그림이래요. 이 그림을 저희 엄마는 정말 좋아하셔서 아직도 이렇게 잘 보관해 주셨고요. 지금도 이 그림을 보시면 그때 당시를 정말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가 한 낙서에 무슨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고작 3살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낙서를 하기에는 진짜 아빠랑 너무 많이 닮지 않았나요? 이 그림을 시작으로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림이 왜 좋은지는 몰랐지만 그림을 그릴 때 저는 가장 행복했고 그래서 계속 그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일 써야 하는 일기에 독후감에는 이렇게 꼭 그림을 그렸어요. 또 어떤 날은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의 형태와 길이를 관측해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만화 한 편을 연재해요. 함께 보실까요? 이 만화의 주인공인 훈이와 미미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까불이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서 감히 선생님 노릇을 합니다. 무면허 교사 노릇을 한 거죠. 나 진짜 선생님한테 들켜서 기합을 받는데 기합을 받는 도중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2아이를 낳는데 이 2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된 훈이와 미미에게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요. 하지만 훈이와 미미는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애석하게도 바보가 돼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아주 그런 교훈적인 만화예요.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낸 저는 당연히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미대 진학을 결심하고 미술학원에 갑니다. 미술학원에서는 미대에 가기 위한 그림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미대에 가기 위한 그림들은 재료도 주제도 심지어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암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쉽게 따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진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 대학에 발표한 주제를 더하면 그리고 그 더하기를 잘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입시 미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학원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그냥 힘들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수록 점점 그림이 싫어지고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매일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입시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망치를 준비하면서 고등학생 때 그렸던 그림과 사용한 연습장들을 사용하다가 이런 메모를 발견했어요. 제가 아마 저는 이 메모를 기록한 날을 똑똑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수시로 지원했던 대학교의 합격자 발표 날이었고 저는 불합격이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건대 그 학교가 바로 이 홍대였거든요. 그럼 답답한 와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림을 더 열심히 해서 정시에는 꼭 대학에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시 때는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이런 그림을 1시간 반 만에 그리는 실력이 돼요. 그리고 가고 싶던 대학에도 합격을 하죠. 하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보다는 이제는 이런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대학에 와서도 저는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어요. 고등학생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과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과제가 너무 많아서 그림을 많이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그림과 과제 속에서도 제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드는 것보단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남의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영혼 없이 그림을 그리다가 저는 졸업 도시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정리하는 기념으로 방 정리를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그림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림 속에 아빠가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림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원래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근데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려니까 막상 뭘 그려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무엇을 그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림을 그렸지? 하고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다 삐뚤빼뚤하고 이상한 그림들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그냥 제가 그리고 싶던 것들이었어요. 그림은요, 그냥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돼요. 그게 정말 최고의 그림이고 누가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건데 3살짜리 민주는 그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23살이 되어서야 다시 이걸 깨닫고 만 거죠. 저는 이 깨달음과 함께 제 그림을 민주화시키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립니다. 예전과 같이 다시 책을 읽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비 오는 이태원 거리에서 감동을 받아 이렇게 집에서 그대로 옮기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1년 동안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떤 기간보다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그림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또 제가 일러스트 작가로 섭외돼서 이런 작업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렸죠. 근데 가장 놀라운 건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어렸을 때 그 행복이 다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 뭐래도 오른쪽 그림이 훨씬 멋있죠. 왼쪽 그림은 아이가 한 낙서가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둘 중 하나를 후손에게 물려주라 하면 저는 왼쪽 그림을 당당하게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쪽 그림이 훨씬 민주적이니까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대요. 저는 3살 민주가 처음 그림을 그렸던 그 마음 그대로 80살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림을 그릴 거예요. 민주미술사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작은 갤러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저의 민주적인 그림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와서 구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